네, 오늘 머신러닝 내용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거죠. 근데 꼭 머신러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답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다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한국말로 이래죠. 그래서 뭐냐면 AI 뭐 이런 거랑 더 헷갈리기도 하고 사실은 뭐 이렇게 혼용돼서 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마케팅 할 때는 해서 투자를 받을 때는 AI라고 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뭐냐 학계에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실제로 모델을 만들 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다. 뭐 이런 농담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컴퓨터 보고 이제 뭔지 안 알려주고 공부해서 알아서 맞춰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분야 보통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unsupervised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면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의자가 있습니다. 자, 가구들을 보고 의자를 그 안에서 구분해내라고 머신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이건 의자고 이거는 의자 아니야. 이거는 책상이야.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침대야. 이거는 의자고 이거는 책상이야. 이거는 소파야. 이런 식으로 무수하게 라벨들을 적어줍니다. 그걸 슈퍼바이즈 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주어진 거 이렇게 하면은 슈퍼바이즈 러닝이 됩니다. 그 안에서 방금 한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됩니다. 왜냐면은 분류한 거죠. 의자냐, 소파냐, 침대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한 거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겠네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 그러니까 그 예측한 게 분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값을 예측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건 소파 이런 거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러면은 이거는 10,000원 이상이야. 예를 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어 아이스크림을 편의점에서 샀어. 한국에서 뭐 이런 식으로 베어리블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얼마야 예측하라 그러면 그게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전통적인 통계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기계에게 계속 가르쳐서 어떤 값을 예측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이라면은 정답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정답을 안 알려주고 그 안에서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알게 이제 하는 게 클러스터링에서 뭐 k-mean 클러스터링 뭐 이러면은 어떤 값들이 이렇게 운집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답은 모르지만 운집해 있으면 그 운집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어, 평균 어떤 사람이 사고를 안 당하고 이렇게 늙어서 이제 장수하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런 데이터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가 남잔지 여잔지 안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운집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어떤 값을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남자고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거는 여자고 아시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그리고 reinforcement는 제일 많이 하시는 뭐 알파고 이런 거죠.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이러면은 방법을 안 알려줍니다, 전략을. 근데 성공을 할 경우에는 기계가 이거 성공했네 이 방법으로 가깝게 계속해서 추구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단계에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어, 어떤 수레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실 위로 올리는 게 있다고 칩시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딱 멈추게 하고 싶어요. 반대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려면은 적당한 힘으로 밀어야 되죠. 근데 그 적당한 힘을
모릅니다, 기계는. 그래서 어떤 힘으로든 밀게 합니다. 그래서 못 올랐어 전혀. 그러면은 좀 더 세게. 너무 세게 밀어서 반대로 갔어. 그러면 그 중간값. 그 값들을 찾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인공지능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값을 넣었다고 칩시다. 넣은 다음에 이거 정답 아니야.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정답 아니야. 그러면은 그 값을 수정하게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뭐 값을 마이너스를 취하든 위를 취하든. 그래서 그 값들이 계속해서 증가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저값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모델이 되는 거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 오늘은 슈퍼바이즈 러닝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임의의 숲, 뭐 이런 거죠. 우선은 이걸 다 까십시오. 없으면은 다 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우리는 쓰겠습니다. 많이 쓰이는 데이터입니다. 자, 보시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변수가 4개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는 이게 스피시스가 뭐냐, 어떤 이게 난의 아이리스가 난인가요? 저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꽃잎의 길이 이런 겁니다. 길이와 너비 이렇게. 저도 이게 몰라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불리는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의 길이와 넓이를 잰 거죠. 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게 어떤 종류인지 알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에서 출발했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날이 흐리네. 우산 가져가야지. 이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날이 흐리지만 오늘은 장마철이 아니니까 우산을 안 가져가야지. 그래도 번거로우니까. 아, 비가 올 것 같지만 나는 거의 실내에서 있을 것 같으니까 우산 안 가져가야지. 이런 게 다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비가 온다 안 온다 true false 날이 흐리다 안 흐리다 true false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 몇 시간 밖에 있는 시간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는 디시전 트리 관련해서 트리라는 라이브러리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피시스 그래서 이게 y 값이 되고 이게 x 값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들이 되는 거고 이게 디펜던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닷을 쓰면 이거 다 쓰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좀 하지 않았네. 자, 이렇게 해서 디시전 트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썸머리를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게 보여지고 노드가 몇 개인지 residual mean 이런 것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플롯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텍스트까지 하면은 자 이렇게 뜹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나 이렇게 트리가 커지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이게 분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length가 2.45면 예를 들면 날씨가 흐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2.45 이상이면 무조건 이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탈 내 너비를 봐서 이게 1.75 이하면은 이거를 봐라. 길이를 봐라. 이거의 길이가 이러면 저렇고 저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뜹니다.
참이면 일로 가고 false면 절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을 보면 되는데 이게 왜 랜덤 포레스트를 쓰느냐? 실제로는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프다고 칩시다. 아기가 아프다. 온도가 40도를 넘어갔다.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아, 응급실이 3시간 거리다. 아, 자고 내일 아침에 가자. 이게 막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할 때마다.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이게 확실할 땐 상관이 없지만 확실하지 않은 변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막 여러 가지 트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를 여러 개 만들자. 이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숲이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거를 평균해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만든 게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찾아볼까요? 랜덤 포레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막 하나의 트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그럴 거를 평균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게 랜덤 포레스트다. 다 그렇게 식으로 설명이 돼 있죠, 그죠? 여러 개의 트리 만들어서 하나로 해라. 그렇게 되는 게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거는 JG 페어라고 페어스 이렇게 하면서 보시면은 이쁘게 그려줍니다. 그냥 딱 데이터 보신 다음에 그냥 바로 이거 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하니까요. 자, 보시면은 이게 스피시스 이게 뜨죠. 그래서 스피시스와 랭스의 관계, 위스의 관계, 페탈 랭스의 관계, 위스의 관계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딱 이거 보면 우리는 대충 어떤 게 영향을 많이 주겠다. 방금 디시전 트리에서 뭐가 중요했나요? 이게 중요했죠. 이 두 개가 그죠? 그렇게 보이죠? 여기 탁 구분이 세 개가 딱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correlation 이런 것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이거는 서로 length와 width 이거 관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거는 뭐 둘 다 뉴메릭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도 각각의 데이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데이터들이 몰려 있고 하는지. 이거는 근데 이제 스페이시스라는 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그런 밸류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하는데 트레이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값을 계속해서 머신러닝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보여줘서 자, 여기서는 트리 만들어봐 이걸로. 자, 이 데이터로 트리 만들어봐. 이렇게 계속해서 자료를 넣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을 분류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델을 이거를 다 써버리면은 나중에 이 모델이 좋은 모델인지 안 좋은 모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뭐냐면은 이번 주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이거 풀어. 다음 주에 이거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랬을 때 실제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할까요? 아니죠. 잘 몰라도 답만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자를 막 여러 개 보여준 다음에 기계한테 나중에 자, 예전에 보여줬던 의자 다시 보여주면 이거는 예전에 봤던 거야. 의자야. 의자 아니야. 바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의자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에 안 보여줬던 모델 만들 때는. 그래서 그 이유로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샘플 관련해서 샘플이라는 펑션으로 해가지고 두 개를 나눠봐라. 그래서 1과 2 이렇게 해서 probability는 0.7과 0.3으로 그래서 replace는 true로 둡니다. 자, 한번 이거 보시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의 그 개수 n row 하면은 이제 row의 개수죠.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1과 2 이렇게 70%, 30%로 이렇게 값을 딱 매겨줍니다. 그래서 인덱스 로우가 1위인 거는 트레이닝셋에 70%, 그래서 랜덤하게 70%는 트레인으로 넣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쓰자 이렇게 해서 따로 넣는 겁니다. 보통 7대 3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나중에 이제 밸리데이,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3개로 나눈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트리, 이제 이름만 바뀌었죠. 랜덤 포레스트라고. 다 똑똑한 사람들이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넣으시고 트레인 데이터만 넣는 겁니다. 테스트는 넣지 말고. 그래서 임포턴스는 true라고 놨는데 뭐 빼셔도 됩니다. 근데 임포턴스 이거는 나중에 어떤 베리어블이 중요했느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시면 자, 알아서 이렇게 탁 썸머리를 뽑아줍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를 했다. 그래서 보시면은 confusion matrix라고 뜹니다. confusion matrix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실제 데이터에서 보여준 거와 예측한 거에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세토사였는데 예측한 거에서는 세토사로 나왔느냐? 다 세토사로 나왔죠. 나머지는 0, 0이고. 자, 이거는 전체 30 이거는 전체 39개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37개는 제대로 이걸로 분류가 되는데 나머지 4개는 다른 걸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뜬 거죠. 그래서 여기 클래스 에러라고 뜹니다. 여기는 에러가 없죠. 정확하게 다 분류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34개 있었는데 34개. 나머지는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분류한 거. 근데 상당히 괜찮죠? 그죠? 어떤 자료를 넣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게 길이와 너비가 딱 있어요, 자료가. 그러면 거기에 이 데이터 아니면 이거는 세토사야. 아니면 뭐 C 컬러 이거야. 이런 식으로 딱딱 분류를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자, 플랫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변하지가 않죠. 더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는 한 이 에러는 떠나가지 않는 그런 에러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에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에러들을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 세토사는 0이죠. 그러니까 빨간 거겠죠. 이렇게 분류가 쫙쫙. 그래서 어떤 거는 에러가 이제 안 변합니다. 훈련은 계속 보여줘도 현재 데이터로는 안 되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면 이게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이상에서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트리의 개수죠. 얼마나, 그러니까 다른 기계학습에서는 예를 들면 의자 사진을 계속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여줘봤자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더 추가를 안 했고 이거 갖고는 이 이상으로 더 잘 나온 트리는 만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개도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값은 500인데 이거를 트리 개수를 100개로 만들어도 결과값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고요. importance 보겠습니다. 아까 뭐가 중요했죠? 이게 중요했었는데, 그죠? 보죠.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한지. 보시면 이게 중요하다고 더 뜨네요, 그죠? 값이 크죠, 이거 두 개가. 세 가지 종 중에서도, 종에서 모두 다 이게 중요한 걸로 떴습니다. 이 길이와 너비가 더 중요하다, 이거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중요한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Variable Importance Plot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는 근데 이게 뭐 모델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델입니다. 지금
classifier라고 정의를 했죠, 제가. 그래서 이 정의를 가지고 테스트 셋을 집어넣겠다. -5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보시면은 head,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값을 안 알려주고 이거 4개만 집어넣는 거죠. 이 4개를 그래서 -5 마지막 거는 빼라. 4개를 집어넣고 이제 나중에 이제 species 이거랑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예측한 거랑 이거랑 얼마나 비슷한지. 그래서 predict, 제가 똑같은 걸 2번 했네요. 여기다 predict 하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observed 실제 값인 거죠. 실제로 우리가 꽃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랑 테스트셋과 예측한 거 스피시스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confusion matrix를 보여줍니다. 이게 confusion matrix죠. 그래서 실제와 예측된 거 분류, 이거는 뭐 굉장히 잘했죠. 자, 이거는 10개는 이렇게 예측을 제대로 했는데 1개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한 15개 중에서 1개는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margin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confusion matrix를 그린 거고요. 이거는 플롯을 시켜줘서 이렇게 어떻게 이건 ROC 커브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또 다룰 일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예측한 거와 관측한 거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이게 랜덤 50-50%다 이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냐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랜덤하게 그냥 우리가 예측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동전 던져서 이거 앞면이야. 앞면 맞췄어.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거 다음 거 앞면이야 또. 또 맞았어? 이렇게 하면은 쫙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정말 또 예측을 운이 좋아서. 근데 보통은 앞면이야 또. 그러면 이번엔 뒷면인데. 그래 이번에는 뒷면으로 예측해야지. 맞았어. 올라가. 그리고 또 이번엔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 하면서 이렇게 거의 일자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맞췄어 이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맞췄는지 이 색깔이 보여지는 겁니다. 데이터의 어떤 라벨이죠. 데이터 어떤 아까 그 종들이죠. 그래서 3가지 색깔을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가 되면 좋다는 것, 이런 커브면은 별로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이 커브가 여기보다 약간 올라가거나 살짝 올라가면은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커브가 될수록 좋은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100%인 겁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기 어렵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근데 실제로 그냥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뜹니다. 길이와 너비 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자 이거는 탁 떨어져 있죠 멀리. 이거 둘 다 작으면은 쇠토사겠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류에 잘 쓰이기 어렵겠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길이와 너비는 요거는 조금 쓸만하네요. 그죠? 근데 특히 이런 거는 분류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고 모델이 제대로 분류가 됐는지,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이니까요. 그런 걸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는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에서 나왔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셋을 나눠서 해야 된다. 테스트셋을 다 트레인에 넣어버리면 반칙이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렇게 돌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predict 하는 것까지. 그래서 어떤 값을 가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사람이 일일이 그 값을 보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넣어버리면 우리는 결과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실제 데이터는 근데 어렵습니다. 지금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딱딱 되어 있는 건데 실제 데이터는 어렵다는 거. 근데 이 랜덤 포레스트가 실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